솔직히 저도 몰랐는데 7075 알루미늄 합금이 그렇게 강력한 줄은 몰랐어요. 다들 항공기 알루미늄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성능은 이미 끝판왕이라는 건데요. 맞죠? 기계 부품이나 금형 만드시는 분들은 강한 알루미늄만 보면 무조건 7075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면 스트레스 부식 균열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열심히 가공해서 비싼 부품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는 문제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저만 그런가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강도가 높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7075T6 소재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왜 강한 7075 합금이 약점까지 갖고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열 처리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7075 합금, 왜 강하지만 불안했을까? 7075 합금은 알루미늄 아연 계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강도를 자랑합니다. 구리와 마그네슘이 추가되어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강도는 항공기준 날개 부품이나 미사일 구조물에 쓰일 정도니 말 다 했죠. 제가 직접 금형 제작에 써봤을 때도 일반 알루미늄으로는 상상도 못할 내마모성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T6 열 처리 조건에 있었어요.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열 처리를 하면 소재 내부의 잔류 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잔류 응력은 특정 환경, 특히 습기가 많거나 염분이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소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조금씩 갉아먹는 스트레스 부식 균열을 유발해요. 7075T 7351의 마법, 잔류 응력 제거의 기술. 그래서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T7351 조건이에요. 이건 단순한 열 처리가 아니라 7075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치명적인 약점을 제거하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T7351은 T6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오버에이징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재 내부에 불필요한 잔류 응력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거죠. 그런데 강도가 조금 희생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T6 대비 인장 강도는 약 10% 정도 낮아지거든요. 하지만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이 T6보다 무려 10배 이상 향상된다면 어떠세요? 저는 안정성이 곧 최고의 강도라고 생각해요. 고가 부품이 중간에 깨져서 발생하는 손해를 생각하면 T7351의 선택은 완전 이득입니다. 핵심 포인트, T7351의 진정한 가치. T7351은 T6 대비 낮은 강도를 감수하고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을 극대화한 조건입니다. 고정 및 부품이나 습기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T7351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해줍니다. T7351로 비용 절감하는 실전 활용법. T7351을 사용해야 하는 분야는 명확해요. 잔류 응력 때문에 가공 후 뒤틀림이 걱정되는 두꺼운 부품이나 염분, 습도 같은 부식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특히 고정밀 치수 안정성이 중요한 항공우주 부품이나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사출 성형 금형에는 T7351이 필수적인 선택이 됩니다. 7075T 7351 가공 시 알아야 할 꿀팁. T7351은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가공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팁만 알고 있다면 완전 쉽고 편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구의 마모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초경 공구를 사용하고 절삭유를 충분히 사용해 열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절삭 속도를 조금 낮추고 이송 속도를 높이는 것이 표면 조도 확보에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잔류 응력 관리입니다. T7351 자체가 응력이 적지만 가공 중에 새로운 응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깊은 포켓 가공이나 복잡한 형상 가공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스 릴리프 열 처리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하나로 완전 달라졌어요. 헤드코메탈스 코리아 문의하기 31-675-6061